자, 이제 FC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자, 이제 상판을 분리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약하게 쪼아 놓으라고 한 겁니다. 상판을 분리할 땐 여기가 좀 빡빡하게 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들어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쪽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이콘 F7 V22 옥토 버전입니다. 뭐 8셀 지원하는 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거 뭐냐, 아이콘 그 V2.2 같은 경우도 8셀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홀리브로의 카쿠테 H7 이것도 이제 8셀을 지원해요. 그래서 뭐 이걸 하든 아니면 다른 거 8셀을 지원하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와 이거의 핀 배열을 맞춰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아이콘 V2.2 옥토 버전에는 케이블 내부에 이제 동봉된 케이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커넥팅 단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변속기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넓은 게 있는데 이거와 이 짧은 거 이거를 두 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핀 배열부터 확인을 하고 이쪽도 임시로 일단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거를 됐습니다. 네, 잘 들어옵니다. 네,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자기 위치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쪽을 넣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자, 나일론 너트 또는 플라스틱 너트로 이렇게 체결해 줍니다.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납땜을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자, 다시 한번 요거 위치를 이제 잡아야 되겠죠. 전원 밑으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간섭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것도 고정이 이거 다시 붙여줘야 되겠네요. 이건 더 얇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빌드 된 것 같습니다. 뭐 케이블이야 나중에 정리한다고 보고
다른 것들은 연결을 안 했고요.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납땜이 엉망이네. 한번 사용했던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땜이 엉망진창입니다. 이건 정리를 안 하면 큰일 나죠. 이렇게 한번 사용했던 놈들은 이렇게 끝까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쇼트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깨끗하게 이렇게. 자, 이건 다 됐고 이렇게 다 놔두고 O3를 뭐 해결해야 되겠죠. 자, O3 같은 경우는 그 VTX 같은 경우는 케이블 길이가 좀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체결될 거거든요. 여기 앞쪽에도 체결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 커넥터, 그 바인딩 버튼 이게 다 막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하면 뭐 기본 케이블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 안테나를 이렇게 뒤로 보내기가 힘들어져요. 앞쪽에 있으면 여기 카메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간섭이 생기니까 이걸 뒤쪽으로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카메라가 얹어져요. 카메라가 얹어지고 여긴 배터리를 얹거나 뭐 그렇게 해줘야 되고, 카메라 위치가 생각보다 큽니다. 모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6mm 밖에 안 돼요. 이게 기본 케이블일 건데 기본 케이블도 짧아요. 짧아서 요런 케이블 200mm 짜리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서 아까 같이 동봉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알루미늄. 이걸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요걸 사용할 거고요. 요거를 요렇게 달고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요 200mm 바꾸는 거는 시네리프터를 빌드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헤드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요. 여기를 고정해 줄게요. 참고로 이 알루미늄 헤드는 DJI O3 에어 유닛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폭이 20mm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먼저 고정을 해 놓을게요. 좀 칠레팔레 돌고 있으니까. 자, 아까 M8 나사로 여기를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고정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다 쪼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스탠드 오프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같이 동봉된 여기 헤드를, 여기 측면에 보시면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나사 구멍이 있고 20mm 스탠드 오프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주고,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간섭이 와요. 그래서 다 조립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됐고요.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피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고정할 건데요. 이 로고면이 아래쪽으로 가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판에 보시면 여기가 이런 SMA 단자를 꽂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짧은 걸로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프롭에 대한 간섭도 없고 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체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비행을 한다 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안테나가 여기 오기 때문에 비행에 간섭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긴 안테나를 사용하게 되면 날면서 안테나가 어디간가 걸려버릴 가망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SMA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SMA 커넥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일반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긴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오늘은 저는 이 긴 게 마음에 안 드네요. 너무 긴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얘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치워버리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사를 풀어서 여기 같이 동봉된 M1.6 10mm 볼트가 있습니다. 요 카본과 이제 여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데요. 양면 테이프만 해서 붙여도 돼요.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요. 대신 양면 테이프는 얇은 걸 써야지 됩니다. 스택 공간이 2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트랩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런 얇은, 이거는 지금 히트싱크를 붙여주는 양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저는 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 잡아줘요. 잘 붙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붙이기 전에 먼저 커넥터를 빼고, 이렇게 붙이기 전에 이 나사들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사 구멍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냥 뚫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M1.6 10mm 먼저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빠집니다. 잘 빠지기 때문에 이것도 양면 테이프로 한번 그냥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1.5 헥사입니다. 1.5. 이건 세게 쪼을 필요는 없겠죠? 세게 쪼우지 마시고 이렇게 약하게만 쪼아줍니다. 커넥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여기 같이 동봉된 출력물, TPU 출력물입니다. TPU 출력물은 이거는 이제 GPS 용도고요. 이거는 안테나주겠죠? 안테나. 저는 폭시어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사이즈도 이제 180이거든요. 요거 O3는 일단 제껴 놓고, GPS 홀더부터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이거를 길이를 재봤을 때 보세요. 이거 모자라죠? 이거는 연장을 해줘야 돼요. 연장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커넥터는 일단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 빼놓고, 자, O3입니다. 여기 이 공간에다가 그냥 꽂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꽂게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면 테이프로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발라주고요. 케이블이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한 요 정도 위치가 되네요. 자, 이 위치대로 꽂아주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GPS 같은 경우는 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측면 부분을 저는 고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커넥터 부분을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줄 겁니다. 뒤쪽으로 보낼까요? 앞쪽 왠지 커넥팅 할 때 불편할 것 같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폭시얼 로고는 그냥 떼버릴게요. 네, 깔끔하죠? 자, 여기 FC에 이제 커넥팅들을 해줘야 되겠죠? 이 GPS 케이블과 그리고 수신기, 이 수신기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두 개예요. 그런데 안테나 하나짜리를 사용할 경우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요 홀이 있어요. 요 홀로 이걸 넣기가 아주 힘들긴 한데, 이 넣는 방법은 여기 니퍼로 이쪽을 잘라 주세요. 출력할 때 홀을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어 줘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출력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라내는 방식으로, 싱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같이 듀얼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붙이고 싶은 데다가 아무 데나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테나는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에 뭐 어딘가 고정을 해줘도 될 거고요. 근데 뭐 이게 케이블이 짧아요. ELRS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짧아서 저는 여기에 고정하는 거를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뭐 여기나 여기 아니면 요 밑쪽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를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뭐 본인 취향대로 뭐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먼저 길이를 체크해 볼까요? 자, 안테나를 어디다 놔둘 것인지 저는 이쪽에 놔야 될 것 같네요. 이 안테나를 여기다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블 길이는 이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케이블은 항상 여유 있게 잘라 주세요. 너무 짧아지면 나중에 또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아예 길게 해놓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면 속이 시원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수축 튜브를 좀 집어 넣어 주고요. 자, 이거는 양면 테이블 좀 강한 걸 써야 되겠죠. 그냥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게 좀 속이 편해요. 굳이 뭐 TPU 출력물로 막 부피만 커지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붙일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GPS 케이블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또 요만큼 와야 돼요.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자, 이거는 GPS 케이블을 조금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블은 이 사이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이쪽 사이로. 그래서 자, 이거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은 조금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테나는 뭐 최종적으로 고정할 거기 때문에 대충 임시로 이렇게 냅두고요. 이쪽은 뭐 다 됐으니까 방수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합판을 이제 붙여 보겠습니다. 합판의 방향은 머리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빗살 무늬가 상승하게끔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카운터 정크 M3 8mm 이거를 사용합니다. 여기 자, 전부 다 펼쳐놓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스트랩이 지나갈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케이블 정리를 좀 해볼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잘 안 보이는 곳이라서 그냥 저는 대충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를 방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다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앵글 컨트롤 마운트 for cine lifter V2 버전입니다. 이거는 15도에서 55도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V1 버전이 있습니다. V1 버전은 보시면 카메라 각도가 0도에서 45도예요. 이거 차이점은 뭐냐 하면 15도에서 55도 같은 경우는 빠른 비행을 하는 세팅을 할 때 카메라 무게중심을 조금 더 한 8mm나 10mm 정도 좀 더 낮게 설정을 해서 비행성이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얘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V1 같은 경우는 천천히 비행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터틀비 5 슈퍼에 어울리는 형태는 사실상 15도에서 55도예요. 천천히 비행할 일이 없어요. 얘는 천천히 비행할 일이 없다 보니까 15도에서 55도까지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은데 뭐 0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15도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0도까지 촬영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카메라 높이가 이렇게 살짝 뜹니다. 한 1cm 정도.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미묘하게 비행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패키지의 구성품은 TPU로 출력한 요 댐퍼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냥 얘하고 붙었을 때 이제 그 딱딱한 거와 딱딱한 거가 서로 마찰이 생기면서 뭐 스크래치라든가 깨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인 거지 카메라의 진동을 잡아주는 댐핑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의 논슬립 패드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카메라를 고정했을 때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나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사가 하나로 올라왔을 때도 이렇게 카메라가 뒤틀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TPU 플레이트입니다. 또 냅두고 요거랑 요거를 일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측면의 비닐을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측면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인데 고정하는 걸 잘 보시면
여기 걸림새가 있어요.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야 여기 나사를 끼워도 나사 구멍이 딱 맞아 떨어져서 끼우기 쉽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15도 각도입니다. 이렇게 15도 각도고 높이는 이렇게 55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와셔나 그런 걸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고정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뻑뻑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꽉 잡아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걸 고정하는 방법은요. 요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M3 나사홀이 이렇게 쭉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이 위치에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하나 나사 구멍이 하나가 있죠. 요거를 건너뛰고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 위치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고요. 그런데 나는 좀 천천히 날리고 싶다. 천천히 날리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좀 뒤로 빼주는 게 좋아요. 여기나 여기까지 빼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은 요 정도에서 자, 이 여기서 M3 10mm 나사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꼽아주고 여기도 꼽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두 개를 고정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꽂아주고요. 대각선으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판을 알루미늄 하판을 여기 고정을 일단 해줍니다. 처음에는 살살 조아주 너무 꽉 조우진 마세요. 꽉 조우진 말고 위치 잡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조아주고요. 그리고 빈 구멍 총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살짝 해놓으면 안 좋아요. 이걸 조금 단단하게 붙여 놓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TPU는 댐핑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찰을 줄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꽉 조아줍니다. 나사가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꽉 조아줍니다. 요거 높이를 나사의 높이를 거의 똑같이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요 중간 부분 나사를 조심하셔야지 돼요. 중간 부분 나사 여기 측면에 보시면 약간 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강한 알루미늄 7075 재질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나사로 꽉 조아주지 않으면 이게 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나사가 볼트가 튀어나온 정도를 보고 이걸 조아주면 됩니다. 자, 다 균일하게 조아졌죠. 자, 이 6개만으로도 충분히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는 충분히 버티지만 뭐 나는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 또 홀이 있죠. 이 홀이 M5 나사가 통과하는 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볼트와 너트로 여기를 하나만 고정해줘도 1.5kg 뭐 레드 코모도도 견디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쪼아주거나 아니면 뭐 나는 볼트 무게도 싫다 싶으신 분들은 요 6개만 해도 미러리스 카메라는 충분합니다. 요거 측면하고도 한번 고정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아까 전에 있던 거 요겁니다. 이렇게 총 6개가 있고요. 이렇게 볼트도 6개가 있습니다. 이걸 록타이트 277을 사용해서 고정할 거예요. 아예 풀리지 말라고. 이게 스크류 방식이다 보니까 핸드 스크류인데 여기가 잘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걸쳐주다시피 6개 모두를 조금만 끼우세요. 록타이트 발라야 되니까. 정도. 자, 총 6개죠. 자, 록타이트 277.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안 발라도 돼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핸드 스크류 방식 아니더라도 요런 M4 나사면 돼요. M4 유도 볼트만 해도 뭐 고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주 쓰는 3mm 렌치를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마운트는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인데 이 알루미늄 마운트가 없으면 고프로를 장착하는 TPU를 파일로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요. 글쎄요, 이거에 고프로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마운트 말고 TPU 마운트로도 이제 카메라 고정하는 그걸 만들어 볼까 싶었는데 만들면 카메라가 작살나기 때문에 굳이 그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공을 안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일단 고정해 놓고 전체적인 빌드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측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짧아요. 여기가 길고 여기 짧아요. 짧은 곳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긴 게 위쪽에 고정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아래쪽으로 와야 되고 이게 위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카메라 각도를 조절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이 각도 조절 마운트의 방식은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면적이 넓잖아요. 잡아주는 면적이 넓어서 마찰 고정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주저앉거나 뭐 뒤틀리거나 날다가 그럴 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일단 이거 다 썼으니까 치우고, 자, 이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일단 여기에 붙이는 TPU 플레이트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해도 암대가 이렇게 자꾸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안 좋거든요. 이제 나사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좀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바로 밑에 나사를 꼽는 군형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 구멍이 있죠. 나사 구멍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고정할 땐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저 넣고, 자, 이것도 마저 이쪽에 앞쪽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카운터 정크, 접시몰이 볼트죠. 접시몰이 볼트. 이거는 여기 접시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홀들이 있어요. M3 접시머리 볼트가 들어가는 공간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뒤에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볼트가 이제 마모되지 않을 정도만 꽉 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암대 고정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암대 쪽만 꽉 조으면 되고 이쪽은 뭐 그렇게 세게 꽉 조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래 놓고, 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대를 양쪽으로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여기 살짝 유격이 있네요. 조금만 더 꽉 조을게요. 여기를. 꽉 조았습니다. 네, 이제 안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헤드 부분도 이렇게 쪼아 주시고, 뭐 세게 쪼우지 마세요. 나중에 풀기 힘들어지니까. 아래쪽에 아까 약하게 쪼았던 거, 이거도 마저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자, 배터리 플레이트, 그리고 여기 논슬립 패드를 이제 붙여 보도록 할게요. 논슬립 패드는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이쪽에 붙일 겁니다. 기름기가 있으면 잘 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거 구멍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배터리가 여기까지 뭔가가 논슬립 패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스트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스트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런데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너무 높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면 이쪽에 스트랩이 지나갈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높이지 말으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DJI 로고가 보이죠? 고정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야 됩니다. 이걸 좀 낮춰 놓을까요? 아이고, 나사를 빼놓고 다시 안 꽂아놨네요. 다시. 여기 보시면 나사를 고정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아래쪽에는 멀리 잡고요. 이거는 조금 이거는 안쪽에 하나 집어넣고요. 그래야 삼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대가 완성이 됩니다.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시네리부터 치고 많이 작은 편이에요. 그냥 5인치 프리스타일 기체 사이즈,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볼까요? 5인치 프리스타일 기체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것도 정엑스 구조, 만타 정엑스 구조인데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모터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5.1인치까지 사용하는 그 시네리프터고요. 시네리프터래. 프리스타일 기체고, 이거는 6인치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1인치를 기준으로 만든 시네리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인치까지도 사용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도 마저 뜯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있고,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밑에 요 나사 있잖아요. 나사가 간섭이 있어서 나중에 분해 조립할 때 뭐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요 나사 구멍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나사 구멍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것도 항상 같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 5인치 프리스타일 기체와는 다르게 시네리프터는 빌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변속기도 두 개지, 뭐 곧 사용해야 될 파츠들도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 당연히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작은 형태의 프레임들은 그 빌드가 더 어렵죠. 이렇게 고정 잘 붙여야 됩니다. 삐뚤지 않게, 이뻐야 되니까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이 배터리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그냥 밑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거가 더 좋아서 이 방식을 쓸 건데요. 여기가 턱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제 논슬립 패드의 역할이 좀 무너지죠. 그래서 이거만큼 찢어줄 겁니다.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도
이건 사용할 스트랩의 사이즈에 맞게 잘라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게 자르면은 힘을 주면 카본에 상처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그냥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고정력도 좀 단단해지고요. 뭐 이렇게 스트랩이 빠질 일도 없고, 저는 이 방식이 더 좋더라고요. 배터리 체결하는 뭐 트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간섭이 너무 생기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방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눈대중으로 잘라 버릴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배터리 스트랩이 지금 여유분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끼우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됐고, 또 하나의 논슬립 패드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배터리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한다 쳤을 때, 그냥 하게 될 경우는 이게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자빠지게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다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랜딩 패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자, 이렇게 랜딩 패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쪼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여기 보시면 여기 랜딩 발이 있죠. 랜딩 풋이 튀어나온 쪽 말고 이쪽으로 해서 붙여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건 앞뒤 구비 없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고정할 때 미끌리지 않고 이렇게만 해도 딱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잘 서죠. 자, 이렇게 빌드가 되었습니다.